먼저 스시마에 도착한 에드워드 사리는 조선과 교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다. 하지만 사리 일행은 스시마 번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지봉유설은 1614년 영국 배가 고흥 앞바다에 도착해 조선 군사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과 교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영국의 접촉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난다. They knew that Korea was there. Korea had this reputation, which survived well into the 19th century, of being a wealthy country, partly because people didn't know about it, so they tended to fantasize about what might be there. And I think some Korean products were known and things, but there really wasn't very much real knowledge. There was no market research in those days, so they couldn't really know what Korea had or didn't have. 이런 가운데 영국 동인도 회사의 희소식이 전해진다. 조선의 관료를 눈앞에서 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And it's clear from the records of the East India Company that the British traders, the English traders at Hirado, learnt that from time to time Koreans came to Edo, to the capital, the then capital of Japan. And at some stage they must have decided that Korea might be a good place to open trade with. So they made inquiries and they tried to contact these visiting Koreans. 도쿠가와 가문이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킨 오사카 전투. 일본의 패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의 통신사를 요청한다. 영국인이 말한 조선인 관료는 조선 통신사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유럽인이 본 최초의 조선 관료들의 행진. 그들은 조선 통신사 행렬을 이렇게 적고 있다. 천필의 말이 화물과 선물을 싣고 있었고 이들 일행이 지나가는데 5시간이 걸렸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창밖에 내놓거나 담배 피우는 것이 금지됐고 지나가는 길엔 고운 모래가 뿌려져 있었다. これはまあ偶然ではなくて徳川秀忠がいろいろな外国の使者を自分のもとに呼んだわけですね。それで朝鮮、イギリス、オランダその他の国々の使者が当時伏見という場所に集ま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ただ幕府としてはそういった使者同士がどういうふうに接触をするか関係を持つ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当時あまり考えていなかっただろうと思います。 막부가 사신간 접촉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은 조선 관료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한다. 영국 왕은 조선과 새로운 무역로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도쿠가와의 통역 및 외교 고문으로 일하고 있던 미우라 안진과 영국 상관장은 조선사절의 숙소를 방문한다. 하지만 조선통신사의 호위 임무를 맡고 있던 스시마 번주는 이들의 아련 요청을 거부한다. 당시 조선과 무역을 독점하던 스시마 번주. 그들은 생존이 걸린 조선과의 무역에 유럽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朝鮮から通信使をはじめとする使者を日本に招くというのが最も大きな対馬藩の幕府に対する役目として期待されていた点です。これを果たすことによって対馬藩は幕府からその存在意義を認められ、また貿易などの実務をやって貿易利潤を得るということも幕府から認めら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1637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아시아를 총괄하던 바타비아에서 일본 상관으로 긴급 편지가 발송된다.
에도를 방문한 조선통신사의 일정과 목적, 조선의 무역품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서신이었다. 하지만 스시마 번주는 이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If they could make contact with the embassy staff, they would perhaps form the basis of on which they could launch a trip to Korea. They knew that these embassies were also trading missions, although everything was presented in the form of presents, but the value of presents on each side, it was a sort of barter trade. So the first attempts were made to approach the Koreans while they were in Japan. And I seem to remember that at one point the English went and observed the Koreans and tried to make contact, but the Koreans wouldn't have nothing to do with these strange barbarian people. 유럽인이 본 최초의 조선 관료. 그러나 그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7세기는 유럽의 열강들이 해상 무역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조선과 교역을 시도했던 네덜란드와 영국. 그런데 그들은 왜 교역을 조선에 직접 요청하지 않고 일본의 막부와 스시마 번주에게 요청을 했던 걸까요? 당시 이들 국가들은 일본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리아호를 통해서 조선과 직교역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던 겁니다. 17세기 일본과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연 코리아호가 조선을 향할 수 있었을지 이 배의 운명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네가시마, 1543년 포르투갈 배가 이곳에서 좌초한다. 포르투갈 표류민으로부터 철포, 즉 조총을 일본이 입수한 곳이다. 포르투갈인에게 사들인 조총은 한 자루당 지금 돈으로 2억 원. 바네가시마 도주는 두 자루의 조총을 사들이고 그 제조법을 알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인다. 이 조총은 이후 일본의 전쟁 양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그리고 50여 년 뒤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는다. 첫 접촉 이후 포르투갈은 막부의 허가를 받아 나가사키 히라도에서 무역을 개시한다.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도 일본에 접근한다. 아프리카에서는 노예를, 동남아시아에서는 향유를 얻기 위해 17세기 바다는 열강들의 전쟁터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일본으로 향했던 것일까? この時代の初めにおいて、いろんなヨーロッパ人たちも、いろんなヨーロッパ人、ポルトガル人、スペイン人、それからイギリス人、オランダ人、少なくそれぐらい時期に日本にやってくるんですけど、でこの人たちはみんな日本の銀を求めてきてるので、非常に激しい競争をするんですよね。でその 일본은 16세기 금, 은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이 과정엔 조선이 개발한 납과 은의 분리법이 큰 공헌을 한다. 은 추출 기술은 이후 조선에선 잊혀진 기술이 됐지만 일본 경제는 은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 시대 때부터 세계 은의 산출량의 3분의 1이 일본산 은이에요. 나머지 3분의 1이 멕시코산 은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세계의 각지에 퍼져 있는 은이에요. 즉 은번위 중심 제도에서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들은 일본 은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의 무역선엔 선교사들이 동행했다.